네, 안녕하세요. 베리타스 자료해석 강사 조훈입니다. 이번 7회차 시험은 어떠셨나요? 5회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려웠죠? 6회는 약간 오류가 이제 시험자의 수정사항이 좀 있었어요. 제가 이제 5회, 6회 전부 다 문제를 많이 고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 7회차 시험도 많이 어려웠어가지고 난이도가 처음 받았을 때 엄청나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출제자한테 돌려보내서 다시 난이도를 낮춰서 가져오라고 하고 그렇게 받아도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합격생한테 이제 외주를 맡겨서 난이도를 한 번 더 낮춰달라. 이렇게 해서 난이도를 낮춘 거를 제가 다시 받아서 제가 한 번 더 낮추면서 이제 합격생 2명이랑 얘기를 계속해서 최종 검수를 2번 마친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게 하고 나서도 난이도가 아주 쉽다라고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진짜 불필요한 계산이나 상황 판단형 문제를 전부 다 없애버렸어. 상황 판단은 다 빼버리고 계산형 문제의 비중이 지금도 조금 높긴 한데 엄청 높았는데 비중을 좀 줄이고 있는 계산형도 계산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요소로 다 바꿔놨어요. 엄청 쉽게 내리고 진짜 내렸어요. 그럼에도 아주 쉽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쉬운 축에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조금 어렵다 정도까지 낮춰진 거라면 저는 만족합니다. 실제로 시험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전모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강사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적이 두 가지잖아요. 실전 연습하는 거랑 실전 연습하는 거랑 아이디어를 공부하는 거 이 두 개의 목적인데 실전 연습도 난이도가 어려워야 더 잘 되긴 해요. 너무 어려우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실전의 압박감을 실전이 아닌 상황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난이도를 높이는 거야. 실전이 아니니까 완전히 긴장은 안 되잖아요. 근데 난이도를 높여놓으면은 그 비슷한 압박감을 좀 쫓아갈 수 있는 거죠. 실전이면은 난이도가 더 쉬워도 괜히 안 읽혀요. 그거를 모강에서 구현하려면 난이도를 조금 높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리고 어렵다는 게 불필요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가서 공부할 게 많은 모강이 공부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모강이 좋은 거죠. 강의도 해주는 거니까 강사 모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심어서 공부할 걸 많이 만들어 놓고 시험 치고 복습하고 하는 과정에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체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게 모강의 목적이기 때문에 강사 모강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 모강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쉽게 만든 게 저도 쉬워요. 대충 이렇게 만들고, 분수 비교 시키고, 그냥 간단한 계산으로 하고 하면은, 이거 쉽게 풀렸죠? 하고 넘어가면 되고, 강의도 편하고, 만드는 것도 편하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많이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어려운 건, 불필요하게 어려운 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디어를 많이 심어서 어려운. 그리고 낯선 자료라서 어려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연습을 시켜야 실전에서도 당황을 안 하겠죠. 그런데 이 전모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실전 연습의 목적이 훨씬 가깝고 강사 모의고사보다 위치를 측정한다는 그 용도가 있어요. 추가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어려운 것보다는 조금 어려운 정도가 딱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강사 모의고사와 달리 전모는 지금 저는 해설 강의를 보너스로 해드리는 거지만 원칙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리뷰를 그렇게 꼼꼼히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버리면은 그렇게 리뷰를 안 하기 때문에 배우지도 않는데 위치 측정이 잘 안 돼. 평균이 40점 초반, 30점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여러분이 찍는 양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정확히 위치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국 모의고사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인 위치 측정, 위치를 측정한다. 내 위치를 한번 살펴본다, 중간에. 그 기능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점 초반대 평균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근데 그렇다고 쉬운 게 좋으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실전의 압박감을 구현하기 위해서 난이도가 조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쉬운 건 어차피 쉬워. 실전 가서도 쉬우면 제가 칠 거예요. 점수 자체는 상대평가니까 의미는 없지만 쉬운 건 어차피 쉽지만 어려운 걸 맞이했을 때 여러분 그 당황스러운 기분을 많이 느껴봐야 돼요. 그게 그 연습하는 목적이에요. 다 안 읽혀,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 당황스러워, 계산이 어려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침착하게 아이디어를 발견해낼 수 있는 능력 그걸 키워야 되기 때문에 또 쉬운 것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딱 조금 어려운 정도, 적당히 어려운 정도, 약간 어렵다 이런 느낌은 드는데 평균은 50점, 언저리는 넘어갈 정도 55점 정도 되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55점에서 60점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적은 55점 정도다. 55점에서 60점 사이로 집어넣는 게 제 목적이다. 그래서 제가 검수하는 이상 난이도가 쉽다는 얘기가 나오긴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난이도를
그리고 실제 출제된 게 쉽게 출제돼 있지가 않아. 제 목적은 낮춰요. 그렇다고 제가 실제로 높이는 게 아니라 난이도를 나와 있는 걸 낮춰서 원래 40점 나올 시험을 55점 정도로 만드는 게 제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난이도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이번에 뭐 난이도는 조금 어려웠어도 소재나 아이디어는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소재가 좀 참신한 게 많고 약간 이제 실전에서의 낯선 분위기를 느끼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괜찮았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쳤던 4회, 그러니까 엄선 이후로 쳤던 4회, 5회, 6회, 7회 4번의 시험 중에서 이번 시험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계산형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다 한번 도전해 볼 만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연습하기 딱 좋았던 것 같아요.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매칭형이에요. 보고서형이랑 결합된 이런 식의 좀 뭐랄까 현실적인 매칭형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매칭 소거형, 매칭 확인형, 그리고 이렇게 보고서 결합형 이런 식의 매칭형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대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 문제 풀이 드리고 갈게요. 매칭형 풀이는 잘 안 드리긴 하는데 매칭형에 접근하는 방식은 여러분이 이제 먼저 보고서나 조건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고서 이렇게 막 읽는 게 아니야. 협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지. 혈액형 중 현재 주의 단계에 해당하여 협조 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혈액형은 2가지이다. 이런 걸 읽고 주의 단계에 해당하는 게 그렇구나. 3일분 미만이구나. 그러면은 어떤 게 3일분 미만이지 하고 뭐 2개다.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거. 그러니까 보고서 중심으로 읽고 들어가는 거. 그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이 문장을 그대로 놔둔 거예요. 왜냐면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선지를 판단하는데 완전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불필요한 사고를 안 하는 게 이 매칭 소거형이나 매칭 확인형에서의 제일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필요 없는 정보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니까. 이 내용이나 조건을 먼저 읽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볼 건 선지예요. 뭘 갈라야 돼요? O형. 저 같은 O형부터 가르는 거예요. O형이 기억 아니면 리을이야. 그럼 O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 있지? 하고 보니까 2번째 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O형의 자리가 기억 아니면 리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것도 강한 힌트예요. 선지가 주는 강한 힌트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서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 거는 기억, 리을 중에 3000유닛 이상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근데 5일분 이상이 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걸 조건을 대충 해석을 해보면 이게 1일 소요량이고 현재 혈액 보유량이고 이 소요량 대비 그러니까 5를 곱하면 5일분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5일분 이상이 되기 위해서 3000 유닛 이상 필요한 거. 여기서 둘 다 계산해서 3000 유닛 이상 필요한 걸 찾는 게 아니라 둘 중에 작은 게 3000 유닛 이상 필요하겠지 뭐. 이런 논리적인 센스가 더해져야 돼요. 논리적인 감각이. 그래야지 여러분이 최소한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둘 중에 누가 혈액기가 이거 대비 소요량 대비 혈액 보유량이 작은지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왜? 3000유닛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자, O는 무조건 기억 아니면 리을이에요. 그리고 O형을 가릴 수 있는 문장은 이 문장밖에 없어요. 여기서 안 갈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안 갈리면 어디서 O를 갈라? 그쵸? 여기서 무조건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3000유닛 이상 필요하고 하나는 3000유닛 이상 안 필요할 거예요. 무조건. 그럼 그러니까 하나는 필요량 대비 지금 그 혈액 소유량이 작을 거고 혈액 보유량이 작을 거고 하나는 많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기준이 하나는 3000유닛 이상 필요할 거고 하나는 적게 필요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둘 중 작은 거 큰 게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결국 이거의 분수 비교 문제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건 800 차이 나니까 한 20% 가까이 차이 나고 이거는 어때요? 한 400? 이쪽에서 이쪽까지 400 차이 나니까 30% 가까이 차이 나죠. 이쪽이 크니까 이 분수로 따지면 이렇게 된 거예요. 리을이 작네? 리을이 유닛이 더 많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3000 이상 필요하겠지 아마. 얘는 3000 이하로 필요할 거고. 맞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선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여러분이 이 문장을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 선지를 보고 이걸 읽었을 때 이걸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판단을 했는가. 좋은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엔 B를 갈라야 돼요. 이 A, B랑 B를 가른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B형은 어떻게 갈라요? B형.
이거 보면은 B형의 보유 상태는 전체 혈액형의 보유 상태 0.51분 이상 차이가 난다고 돼 있죠. B형의 현재 보유 상태가 전체 혈액형의 보유 상태랑 0.51분 이상 차이 난다. 이 전체 혈액형의 보유 상태가 있죠. 그럼 B형은 니은 아니면 디귿인데 이 보유 상태가 어때요? 이거 3일 넘어요, 안 넘어요? 3일 훌쩍 넘죠, 대충 봐도. 그러면 이건 어때요? 이것도 3일 넘잖아. 둘 다 넘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3.1인분 이상이라는 얘기야. 근데 0.51분 이상 차이 나는 건 니은 디귿 중에 하나밖에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갈리니까. 그럼 뭘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이? 더 큰 수를 보면 돼요. 더 큰 수. 보유 상태가 더 높은 애를 보면은 얘가 지금 딱 봐도 더 높죠? 분모는 작고 분자는 크잖아. 보유 상태가 더 높은 애를 찾으면은 걔는 0.51분 이상 차이 날 거고 걔가 아닌 애는 0.51분 이하로 차이 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수 비교하면 분수 비교 2번으로 끝나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정확히 효율적으로 풀었다면. 그렇죠. 이 부분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저랑 수업 들으신 분들은 매칭 확인형 소거형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충분히 알려드렸으니까 제 수업 들으신 수강생님들은 이 문제를 그렇게 풀었는지 여러분이 실전의 유사한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풀어냈는지 이걸 피드백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뭐 이번 문제는 그냥 뭐 평범한 문제였던 것 같고 말씀드릴 게 없고요. 3번도 열심히 판단해보면 돼요. 쉽진 않았을 텐데. 4번 이것도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5번 한번 볼게요. 5번의 디귿 이것만 판단해 볼게요. 디귿 그러니까 법인지 정도 중에 알고 있다 대해 영향을 미친 경험 중에 사회에서 받은 법 관련 교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거 맞죠? 알고 있다 영향을 미친 경험. 그 다음에 법 관련 정보 검색 경험의 3배 이상이고 법인지 정도 중 구성비보다 1.5배 이상인지. 한마디로 이거의 3배 이상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거의 1.5배는 어때요? 1.55배. 이런 게 여러분 좀 어렵죠? 차이가 55% 얘의 55% 이상인지 차지하는지 보면 돼요. 어떻게 봐요? 31.9라고 하면 어렵잖아. 근데 그렇다고 32로 바꿔놓고 푸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단 32로 가정한 거예요. 바꾼 게 아니라 가정하면 어떻게 돼요? 가정하면은 절반이 16이고 50%가 16이란 얘기고 55%는 그럼 얼마예요? 176이란 얘기예요. 그쵸? 차이가 176 이상 나요? 18 낮았다. 이상 나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사고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31.9니까 32로 바꾸는 게 아니라 32라고 가정하더라도 55% 이상이에요. 그러면 31.9면 당연히 55% 이상 차이가 났겠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76만큼 차이가 안 났다? 그러면 그 0.1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추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제가 미세 조정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멋대로 바꿔서 풀면 그게 진짜 오차를 많이 유발할 수가 있어요. 조심해 주세요. 자. 넘어갈게요. 6번 기억 2020년 한국 해외 건설 수주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이건 어때요? 이 전체 수주에서 이 전체 수주 금액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이래요. 베트남 어때요? 전체 값도 이게 전체 값 아니에요. 기타예요. 맞죠? 다 합쳐야 돼. 다 합친 것 중에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심지어 또 베트남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베트남을 제일 크게 가정하더라도 이렇게 가야죠. 제일 크게 가정하더라도 감소했는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맞죠? 2848600으로 가정하더라도 감소했는지 보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증가율이랑 나머지의 증가율을 비교하면 돼요. 이게 한 1, 2 정도 늘었잖아요. 그럼 얼마나 는 거예요? 한 4분의 3 이렇게 는 거죠. 한 75% 정도 늘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 나머지 애들의 증가율을 보면은 한 9, 75%까지는 아니에요. 맞죠? 이건 어때요? 4분의 3까지는 아니잖아. 9 정도면 맞죠? 30이니까 5분의 3 이 정도죠. 이거는 한 50%? 이것도 한 뭐 20%? 이렇게 되죠. 이거는 한 20%? 하여튼 별로 증가 안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기준을 만드는 거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 베트남을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서 나머지의 증가율을 따로따로 일단 보는 거예요. 따로따로 봐도 대체로 다 75%가 안 됐어요. 전부 안 된 것 같아요. 일단 대충 봤을 때는. 어쨌든 다 안 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나머지의 증가율이 75%가 안 되고 얘의 증가율은 75%가 넘어. 그렇다면 얘의 비중이 늘었죠. 이 숫자라면은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늘 수도 있죠. 틀렸죠. 물론 이 숫자라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낮았으면은 감소했겠지만 어쨌든 늘 수 있다는 발레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억이 틀린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니은 $1 환율이 1,200원인 경우에 한국 K건설 수지 5위 국가, 20년에 5위 국가 알제리죠. 이게 1,200달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20% 올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1.2 수배열을 생각 안 하고 곱하기 1.2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단위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3조 원 이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게 250만이라 하더라도 1.2 했을 때 3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251대 1.2배를 해야 3이 돼요. 이런 수감각이 좀 있으면 좋아요. 연습 많이 하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2473을 2 곱해서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라 예쁜 여러분이 생각하기 편한 247에 가까운 수를 떠올리는 거예요. 250이었으면 20% 올리면 딱 300이에요. 300이에요. 300. 근데 이건 250이 안 되죠. 수배열상. 수배열상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1.2배 해도 300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보고 이거 250 안 되는데? 틀렸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디귿 국가당 평균 한국 해외 건설 수주액은 2019년에 비해 2018년이 많다. 이건 어떻게 해요? 국가당 평균 한국 해외 건설 수주액 2019년과 2018년 이 숫자를 더하면 되죠. 이게 이 국가수, 이건 기타가 95개국이고 이건 101개국인데 위에 101개국인데 위에 5개씩 더 있으니까 이거는 106, 이거는 100, 딱 100. 이게 분모가 되는 거죠. 분자는 뭐예요? 다 더해야죠. 네, 다 더할 거예요. 아니에요. 이 분모를 통해서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준. 안 보이겠다. 106, 1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분모가 6% 감소했으니까 분자는 얼마나 6%를 기준으로 6%가 되냐 안 되냐를 보는 거예요. 6% 19년에 비해 18년이 많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쪽 증가율로 볼게요. 6% 증가했으니까 분자가 6% 이상 증가했으면 비율이 늘었을 거고 분자가 6% 이하로 증가했으면 비율이 줄었겠죠. 그런지 아닌지 보자 하고 슬쩍만 봐도 엄청 많이 증가했어요. 맞죠? 엄청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비율은 늘었을 것이다. 18년이 더 높다. 맞죠? 리을 한국 K건설 수주 상위 6번째 국가의 수주액으로 가능한 값 중 최소 금액은 주어진 기간 중 2019년이 가장 작다. 상위 6번째 국가의 수주액으로 가능한 값.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6위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뭐 2020년 같은 경우에는 2473보다 작으면 되죠. 근데 계속 작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2473보다 작으면 된다고 6위가 예를 들어서 뭐 엄청 작은 수예요. 뭐 3000이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면 나머지 153개국이 이만큼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153개국에 대한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6위가 3000이면은 나머지 153개국이 전부 3000 이하라는 거고 맞죠? 맞죠? 나머지 7위부터 이렇게 쭉 밑에 다 있어야 돼. 즉 그러면 그 153개국 곱하기 3000 이하를 곱하면 이게 안 나오잖아. 이 수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6위의 값은 어디로 제한되는 거예요? 이거를 153개국으로 나눈 그 값으로 제한되는 거예요. 맞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6위가 될 수 있는 값은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를 153으로 나눈 그 값, 이 분수랑 이 2473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6위는. 그럼 그 범위 안에서의 최소값 이게 뭐예요? 이거란 얘기죠. 결국 분수 비교하란 얘기죠. 이거 95하고 이거 100이라고. 그렇죠? 분수 비교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자,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아이디어가 괜찮아요.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7번. 뭐 쉽죠? 너무 쉬운 문제로 이제 만들어 넣은 건데 자, 기억.
너무 어려운 게 많아서 중간중간 한 번씩 쉬어가야죠. 판매량 중 일반 도서의 비중 A 서점이 D 서점보다 크다. 어때요? 판매량 중 일반 도서의 비중. 이 판매량 전체가 괄호로 돼 있으니까 모르니까 얘 대비 나머지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쵸? 상호비로 풀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실제로 더할 필요도 없이 뭐다? 좀 쉬운 예로 얘는 한 10 정도, 10% 좀 안 되게 증가했는데 이 둘 대 이 둘은 어때요?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개져 있으면 나머지 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둘 대 이 둘은 10% 훨씬 넘게 넘어갔어요. 거의 뭐 4, 50 넘어갔죠. 이 130, 130, 40 정도에서. 그러니까 얘 대비 나머지가 줄었죠. 좀 일반 도서의 비중 A 서점이 D 서점보다 크지 않죠. 그리고 니은 B 서점의 기타 판매량이 C 서점의 기타 판매량보다 많다. B 서점, C 서점 기타 판매량을 이 전체에 빼서 구할 수 있는데 구해도 되지만 쉬운 걸 통해서 기준을 만들어도 돼요. 뭐 빼는 게 어려운 수는 아니라서 빼도 되는데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요? 이게 150이니까 이게 더 쉽잖아. 더하기가. 이거보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150이니까 이게 18인 걸 구하고 여기 18이 들어갈 수 있는지 보는 거야. 어떻게 봐요? 18에 넣어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36? 이 두 개 합치면 36이잖아요. 36이고 위에 거 더하면은 160, 170? 이렇게 되죠. 170. 모자라잖아. 더 있어야 되죠. 이게 22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돼요. 22까지 안 구해도 되죠. 이게 18보다 크다는 것만 알면 되니까 판단 안 되겠죠. 그러면 D가 더 많지 않죠. 그래서 답이 디귿 리을이 되는 거고. 디귿을 어떻게 풀어요? A 서점의 평균 수험서 판매량 60건 이상이다. 60건을 기준으로 해도 되는데 이게 300건인지 확인해도 돼요. 전 그게 더 쉬운 것 같아요. 300 이렇게 넣어보면은 5, 3, 2, 1000 뒤에 거는 80이 안 돼요. 19랑 54만 더해도 80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넘어야 된다. 그래서 300건, 60건 이상이다. 그러니까 방법은 60건을 가평균으로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랄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게 좀 편하지 않아요? 이 문제에서는 이게 편하니까 수 배열상 300 넣는 것도 어렵지 않고 확인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 앞에 자리만 더하면 1000이야. 그럼 뒤에 거 해보면은 바로 300 이상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도구를 몸에 익히고 그거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자, 리을 A, E 카페 전체 일반 도서와 수험서 판매량 합은 기타 판매량 합의 3배 이상이다. 그러니까 안 적혀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이 기억, 니은, 선지 순서로 풀었던 보장이 없잖아. 그래서 리을을 건드렸다 치면은 이거 두 개 합이 뭐야? 일반 도서와 수험서 판매량 합이 기타의 3배 이상인지. 그럼 이거 가로를 구해야 되죠. 엄밀히는. 그러면 어떻게 구해요? 가로는. 이걸 두 개 더해서 이걸 빼서 가로를 적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합한 게 이거의 3배 이상인지 이런 식으로 판단할 거예요. 너무 해야 될 계산이 여러 번이잖아. 그냥 이게 이거의 4배 이상인지 보면 되죠. 잘못 말했다. 이거의 4배 이상인지 기타의 4배 이상인지 보면 되죠. 뭔지 알겠어요? 이게 나머지가 얘의 3배라면 전체 합치면 4배일 거 아니에요. 얘가 4배 이상이 됐다는 말은 뭐다? 나머지가 얘의 3배 이상이라는 얘기죠. 이거 4배 하기도 쉽죠. 254, 252랑 4를 따로 떼면은 1000하고 16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4배 이상이니까 맞다. 맞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문제도 깔끔하게 괜찮았죠? 여러분들이 판단할 게 많아요. 공부할 게 많아요. 자, 8번은 계산형인데 뭐 할만했어요. 그쵸? 원래 엄청 어려웠던 건데 할만하게 만들었어요. 자, 넘어갈게요. 9번 기억. 2021년 전체 공공 데이터 중에 문화재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 교육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작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재는 여기 있고 교육은 여기 있어요. 근데 이 문화재는 문화 관광 분야의 일부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이 비율이랑 얘가 여기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 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이런 거야. 교육은 문화 관광의 3배, 3분의 1이 안 되는데 이 3 곱해도 162밖에 안 되잖아요. 맞죠? 3분의 1이 안 되는데 이 문화재는 이 전체 문화 관광에서 어때요? 3분의 1이 넘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1580인데 이거 더하면 또 1800 이 정도 되고 비슷한 거 두 덩어리 만들었는데 얘는 이 덩어리는 너무 작아요. 이렇게 저는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3분의 1 이상이다. 얘는 3분의 1이 안 되는데 얘는 3분의 1 이상이다. 17% 대비. 그러면 전체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교육보다 크겠죠? 틀렸다. 기억. 그리고
니은 뭐야? 문화예술 관련 데이터가 1198개 증가한다면 전체 공공 데이터 중 문화예술 관련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 3배로 증가한다. 문화예술 관련 데이터라는 거는 이건데 이게 1198개 증가한다는 게 무슨 의미야? 숫자의 느낌이 오죠? 이거에 2배나 되는 양이 증가한다면 얘가 전체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3배로 증가한다. 낚시죠? 눈치채셨으면 잘하신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분모가 그대로 있을 때 얘가 하나였는데 얘 2배만큼 더 해줘. 그럼 얘 비중 3배가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낚시한 거죠. 함정보다 이 2개 더해진 게 이 분모에서도 더해지는 게 함정이죠. 그러면 3배가 안 되게 되겠죠. 넘어갈게요. 디귿. 전체 공공 데이터 건수는 16만 개 이하이다. 16만 개라면 어떻게 푸는 거예요? 이게 지금 힌트가 실수로 힌트가 될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비율 뿐이니까. 16만 개라면 17%가 얼마예요? 16 곱하기 16? 16 곱하기 17하면 얼마예요? 272잖아요. 이거 10의 자리 비교 잘 하셔야 되고 그러면 272를 기준으로 얘가 272가 되는지 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거 콤마 앞에만 더하면 얼마예요? 24 이렇게 더 24 이렇게 더하는 거고 콤마 뒤에 거 이렇게 뚱뚱뚱 떼서 2700을 넘겠는지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죠? 뭐 덧셈에 해 보시면 되고 넘어갈게요. 이 문제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 쌍판형이죠? 이건 그냥 푸시면 되고 어렵지 않아요. 이 계산형도 간단히 풀 수 있어요. 자, 11번도 계산형인데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출제돼 있어요. 근데 막상 풀어보면 다 별로 어렵지 않다.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열심히 푸시면 되고 제가 해드릴 말씀이 없어요. 12번도 마찬가지고 13번은 뭐예요 이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지민과 사나의 순위 한산 점수 차라고 했는데 둘 다 이렇게 구해줄 거 둘 다 차니까 결국 이거는 볼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하면서 이 수가 어떻게 되겠는지 세워보면은 장치가 다 나와요. 그렇죠? 다 구해보면은 무슨 다 8분의 몇 이렇게 돼요. 8분의 뭐뭐뭐 이렇게 나오고 곱하기 3 이거는 10분의 뭐뭐뭐 이렇게 나오고 곱하기 6 이렇게 돼서 이게 사실상 결국에는 8분의 3이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이 숫자 위주로 뭐 더하는 걸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게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14번 이거는 뭐 4번 선지만 건드려 갈게요. 나머지는 뭐 문제는 좋았어요. 문제는 좋았는데 뭐 제가 설명드릴 게 없이 다 뭐 쉽게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뭐 1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의 일상생활에 활용이 가능한지 나머지가 10% 미만인지 이렇게 보면 되고 2번 조사 대상 중 남성이 여성에 비해 30% 이상 많은지 남자 여자 가중 평균으로 풀면 되죠. 이제 이 정도는 풀이가 필요 없을 거라 생각해요. 아닌가? 이때까지 많이 드렸을까? 근데 제 강의를 계속 듣고 있었던 법은 없긴 하죠. 그렇게 하면 되고 이건 어때요? 국민 수가 10만 명이고 국민 한 명 다 문해 능력 수준 1 올리는데 1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국민 전체의 문해 능력을 수준 4 이상으로 올리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은 40억 원 이상이다. 전부 4 이상 올리려면 얘 1 올려야 되고 얘 2 올려야 되고 얘 3 올려야지 4 이상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 곱하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10 곱하기 이거 2하면 10.2잖아. 20.3 곱하기 이거 21이니까 그걸 한 개 40을 넘는지 이렇게 단위를 신경 안 쓰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냥 수 배열상 40을 넘지 보면 안 넘잖아. 틀린 거죠. 맞죠? 쉽게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위를 넘는지 넘잖아. 잘못 말했어. 10 이거 곱하면 10, 20, 37, 21이니까 41을 넘죠. 그러니까 여기 단위를 신경 안 쓰면은 40을 넘는다. 이렇게 40000을 넘는다. 이렇게 되게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왜 단위를 신경 안 써야 되는지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이 문제도 뭐가 좀 어려울 듯 하면서 막상 보면은 별로 안 어려워요. 그리고 아주 깔끔하고 좋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산뜻해요, 문제가.
잘 만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식도 깔끔하고. 뭐예요, 이게? 감량 재생산 지수 산식인데, V, 백신 접종률 R0는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로서 면역이 없나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결론 핵심은 R1이 1이 되도록 하는 거. 근데 R0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1이 되도록 하는 백신 접종률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1이 되려고 하면 여기서 3분의 1을 뜯어내면 되죠. 이런 식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돼요. 3분의 1을 뜯어내면 된다. 맞죠? 그래서 V1이 얼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곱해지는 게 3분의 2여야 된다니까. 이 V1 뜯어내는 정도가 V1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3분의 1. 얘는 얼마 뜯어내야 돼요? 얘는 6분의 1 뜯어내면 되죠. 얘는 얼마 뜯어내야 1이 돼요? 4분의 3 뜯어내야 되죠. 얘는 얼마 뜯어내야 돼요? 2분의 1 뜯어내야 되죠. 얘는 16분의 15를 뜯어내면 되죠.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들을 다 곱셈 비교식으로 바꾸면은 정확히 구하지 않아도 비교를 통해서 두 번째로 큰 게 얼마 누구인지 알 수 있다. 그렇죠? 결국 다 해석하고 나면은 곱셈 비교, 예쁜 곱셈 비교 구조로 바뀌는. 계산 자체도 안 어렵게 다 돼 있어. 계산을 해도 돼요. 수를 다 맞춰놨기 때문에. 괜찮죠? 이 문제 진짜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깔끔해요, 깔끔해. 넘어갈게요. 16번 기억. 주어진 기간 동안 4대 범죄 검거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어떻게 하는 거야? 4대 범죄 검거 건수는 물론 밑에 검거 건수를 다 더해서 해도 되고 이거랑 이걸 곱하기 해서 해도 되죠.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건 얼마 안 돼. 18이면 3% 늘었죠. 수 배열만 보는 거야. 18이 3% 늘었는데 이거는 뭐 30 이렇게 되니까 3% 훨씬 넘게 한 4, 7, 8% 줄었죠. 그래서 17년에 바로 줄었어요. 기억 틀렸고 니은 주어진 기간 동안 절도와 폭력 범죄 발생 건수의 합이 매년 4대 범죄 발생 건수의 99% 이상 차지한다. 절도와 폭력 99%, 나머지가 1%, 발생 건수니까 나머지 합들이 전부 1% 미만을 차지하는지 수 배열만 보면 돼요. 맞죠? 이게 384니까 이거 47, 1% 안 돼. 이건 299니까 1%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199, 1% 안 돼. 1% 안 돼. 이런 정도 리듬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디귿 주어진 기간 동안 발생한 살인 범죄의 검거율은 99% 이상이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들이 이 검거율이 살인 범죄 검거율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거의 다 잡았죠. 근데 못 잡은 게 뭐예요? 여기서 2명만 못 잡았어요. 2명만 못 잡은 게 1%, 그 전체 발생 건수의 1%가 되냐 안 되냐 보면 되죠. 그럼 기준이 뭐예요? 발생 건수가 이게 99%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200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해보면은 200건 어디 갔지? 죄송해요. 200건 쉽게 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리을 2019년 4대 범죄 검거 건수는 전년 대비 1,500건 이상 증가한다. 이게 검거 건수가 전년 대비 1,500건 이상 증가한다. 1,500건 증가했다면 이렇게 보면 돼요. 1,500건 증가했다면 무슨 말이에요? 이걸 더하기 쉽잖아요. 이걸 더하기 쉽잖아. 그러면 이걸 더해보면은 얼마 나요? 뭐 278, 279 뭐 이렇게 가겠지. 279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여기에 1,500건이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294XX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 294XX를 검거했는데, 맞죠? 1,500건이 증가했으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면은 294XX가 이거의 전체 발생 건수의 70%일 수 있는지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럼 70%면 어때요? 47, 28, 7 하면 287밖에 안 되죠. 너무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야. 287이 돼야 되는데 293면 많이 증가했으니까 1,500건은 안 되겠다. 이건 틀렸구나. 이렇게 확인하기로 생각할 수 있어요. 가정법으로 확인하기. 제가 수업 시간에 가르친 거 1,500건이라면 증가했다면 이렇게 가정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16번 했고 17번을 볼게요.
17번은 문제가 어려운데 솔직히 저는 이 문제 괜찮다고 생각해요. 한 번쯤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잘 건드리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이 레벨로 나오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랄까 이 문제에 숨어있는 능력? 이런 문제 잘 풀 수 있는 능력? 그런 게 자료 해석에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풀어요? 1번 60도씨 일단 정보는 이해는 잘 해야죠. 여기 정보는 아주 중요해요. 특히 중요한 부분 뭐예요? 용액이 용매랑 그러니까 용매랑 용질을 섞은 게 용액이고 용해도 같은 경우에도 용매 100g의 채도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을 말하는 거고 뭐 이런 종류의 정보가 되게 중요해요. 죄송해요. 뭘 누르면 계속 넘어가네. 그래서 이런 예를 통해서 정확하게 또 이해를 할 수 있죠. 물 100g에 어떤 용질이 최대 20g이 용해될 수 있다면 물에 대한 용해도는 20이다. 아,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이. 그럼 농도가 약간 물 100g의 용질이 20g이라면 농도가 뭐 20%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물이 용매고 용어는 저도 외우지 않아서 헷갈려. 물이 용매고 이 용질, 소금 같은 게 용질이 20g이라면 전체 용액이 120g이 돼서 사실 농도는 120분의 20이구나. 이런 생각. 아, 이러면은 용액이랑 용매, 용질 합으로 이루어져서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이러면 상호비도 쓸 수 있고 뭐 다양한 걸 쓸 수 있겠구나 하는 힌트가 오죠. 그래서 60도씨의 물 100g에 같은 양의 소금과 붕산을 녹일 경우에 녹지 않는 소금과 붕산의 양 차이는 최대 22.2g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해도라는 게 있잖아요. 용해도는 개념이 나와 있잖아.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 그럼 용매 100g에 지금 소금은 37g 녹고 붕산은 14.8g 밖에 안 녹는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 같은 양의 소금과 붕산을 막 녹여. 그럼 언제 최대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양 차이가 언제 최대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10g만 녹이면 어때요? 둘 다 녹죠? 30g 녹이면 어때요? 얘는 14.8g 밖에 안 녹기 때문에 30g 녹이는 순간 여기에 15.2g이 남을 거예요. 맞죠? 안 녹고 남을 거고 여기 이건 다 녹았어. 없어. 이렇게 최대가 되고 언제 최대가 돼요? 37g 녹일 때 일단. 둘 다 똑같이 붕산소금을 똑같이 37g 녹이면 여기는 이제 간신히 다 채웠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22.2g 남죠. 이게 최대예요. 그리고 더 녹이는 경우를 상상해 보면 돼요. 더 녹이면 더 녹일수록 차이가 커져요? 아니에요. 이제 그 더 37g 넘어가는 부분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미지로 따지면 이런 이미지인 거예요. 이까지는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용적 때문에 차이가 났는데 이제 넘어가는 부분은 똑같아. 똑같은 양을 넣는다고 했으니까. 이해되죠? 출발이 여기였고 넘어가는 녹이는 용적 차이 때문에 이만큼 차이가 났어. 녹일 수 있는 용적 차이 때문에. 이제 더 넣으면 더 넣을수록 더 그 차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차이는 이제 정해졌고 계속 똑같은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차이는 22.2g의 한계인 거예요. 괜찮은데? 뭐 기출스럽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100g에서 농도가 30%인 붕산용액 200g의 온도를 40도로 낮추면 녹지 않는 붕산의 양은 50g 이상이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100도씨에서 농도가 30%인 붕산용액 200g이라고 했는데 농도가 30%인 붕산용액 200g 안에 들어있는 그 붕산이 얼마예요? 얼마나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들어있는 거예요? 용액 200g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그대로 분모 자리에 있는 거죠. 이 더한 게 용액이었잖아요. 이건 용매가 아니니까. 그래서 붕산은 60g 들어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60g 들어있는데 이걸 100도씨였던 거를 붕산 100도씨였던 거를 지금도 좀 남았겠죠. 근데 이거를 뭐예요? 몇 도로 낮추면 됐지? 40도로 낮추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녹지 않는 게 50g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 40g으로 낮췄을 때 최대 녹는 양이 100g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되죠. 맞죠? 10g이 되는지 안 되는지. 10g이 안 되면은 60g 들어있었으니까 10g이 안 되면 50g 이상이 남을 거고 10g이 넘으면 50g 이하로 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농도를 낮췄을 때 60g의 붕산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뭐냐? 잘못 생각했다. 순간 말을 잘못했어요. 지금 이 내용의 힌트가 그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그거예요. 이런 게 장치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 100도씨에서 농도가 30g인 붕산용이 200g이면은 물 140, 붕산 60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뭘로 쪼개져 있느냐 제가 자료 해석에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런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훈련하기 되게 좋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용액이 140g, 60g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다. 이렇게 쪼개져 있을 건데 그래서 지금 이거를 40도로 바꾸면 8.8인데 이건 뭐의 8.8이에요? 이게 8.8g까지 녹을 수 있다는 건데 붕산이 뭐의 8.8g이에요? 이 물, 용액에 대한 용매 물에 대한 농도예요. 맞죠? 그래서 이거의 8.8%까지 가능하다. 녹을 수 있다. 8.8%가 아니라 8.8g. 맞죠? 8.8g이 녹을 수 있다. 140g에 대해서는 8.8g 말이 계속 꼬이네요. 죄송해요. 끊고 찍고 싶다. 그냥 계속 찍을게요. 뭐 실수할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 말을 잘못했어요. 물 100g에 대해서 8.8g이 녹는다는 거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지금 60g의 붕산이 들어있으니까 기준은 10이에요. 그래서 뭘 확인해야 돼요? 140g에 대해서는 10 이상 녹을 수 있는가, 10 이하로 녹는가, 이게 맞는 선지이려면 10 이하로 녹는가를 판단해야 되죠. 근데 어때요? 100g에 140이면 8.8g은 또 똑같이 1.4배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당연히 10 이상이죠. 녹을 수 있는 양이. 그러면 50g 이상 남을까?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60g 있는데 10 이상 녹을 수 있으니까 안 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틀린 게 돼요. 그래서 뭐 1번부터 푸셨다면 2번에서 답이 나오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도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그 다음에 3번. 20도에서 포화 용액인 소금물의 농도는 25% 이상이다. 이건 어때요? 20도에는 소금물이라고 했으니까 위에 거죠. 20도에는 이게 36이에요. 36g. 100g에 36. 100g당 36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소금물에 그러니까 이걸 다 채우는 게 포화 용액이라고 했잖아요. 채울 수 있는 만큼 채우는 게. 그러면 이렇게 채우면은 이때 농도가 얼마예요? 100대 36이라 36%가 아니라 엄밀히가 아니라 개념에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은 100 더하기 36. 물이 100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금 36에 36. 이게 25% 이상인지 판단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36에 4 곱해보면 되죠. 36에 4 곱하면 144가 144 안 되니까 이건 얼마란 거예요? 25%가 넘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이디어가 괜찮았어요. 4번. 80도씨에서 농도 10%의 소금물 150g을 포화 용액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35g 이상의 소금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뭘로 쪼개져 있는가? 80도씨에서 농도 10% 소금물이면은 소금 15g이랑 물 135g 이렇게 지금 돼 있다는 건데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건데 이거를 포화 용액으로 만든대. 그럼 지금 80도씨에서 포화되려면 몇 그램 있어야 돼요? 소금이 38g 있어야 돼요. 38g. 근데 이건 뭐에 대한 38g이에요? 100g에 38g이니까 38g 곱하기 1.35. 100g이 아니니까 135g이니까. 그렇죠? 38g 곱하기 1.35를 한 개에 이 35g 이상 소금이 필요하다 했으니까 여기 35g 이상 필요한 건지 한 개 vs 50 이상인지 이렇게 보라는 거죠. 이해되죠? 이게 포화 상태로 만들기 위한 소금의 필요량이니까 135g에는 38g, 그러니까 100g당 38g이니까 135g에는 이만큼 곱해야 38g에 1.35배 해줘야 이제 포화 용액이 되겠죠. 이게 50g 넘으면은 35g 이상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죠. 어때요? 이게 50 넘는지 안 넘는지 어떻게 판단해요? 곱하기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 힌트를 더 드리자면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이렇게 곱하기가 어려울 때 곱하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비교를 하세요. 50g을 만드는 비슷한 수구조가 뭐가 있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40 곱하기 1.25배. 그러니까 이런 거 수감각이 평소에 수를 많이 다뤄야 이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40 곱하기 1.25배 하면은 딱 50이에요. 125 곱하기 4 하면 50이야. 그걸 500이야.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이거는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이거는 차이 많이 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50g보다 크고 결국 15g에서 50g보다 큰 것까지 필요한 소금의 양은 35g이 넘죠. 그래서 35g 이상의 소금이 필요하다. 5번은 그냥 쉽게 5번은 쉽게 보시면 되고 넘어갈게요. 18번. 이 문제도 괜찮았어요. 뭐가 문제 복잡하게 생겼는데 하나도 안 복잡해. 풀어보면 진짜 하나도 안 복잡한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풀면서 압박감은 대단했을 거야. 이거 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 그런 왁구, 외관의 그런 문제들은 좀 많았는데 막상 풀면 안 어렵다. 이건 뭐예요? 신뢰도랑 이용률을 따지라고 했는데 신뢰도는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평균 가동시간 플러스 수리시간 분의 가동시간. 그러면은 이 식을 보면 그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상호비의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돼요. 그럼 신뢰도가 언제 높아요? 수리시간 대비 가동시간이 높을 때 신뢰도가 높아요. 그러면 또 이건 어때요? 수리시간 가동시간이죠. 수리시간 대비 가동시간이 높다? 건수 고정돼 있네? 그럼 이거는 이거 하면 되죠. 분수로 바꿔서 하시면 되죠. 어떻게 해요? 수리시간 대비 가동시간. 고장시간 대비 가동시간이 높을수록. 고장시간, 그러면 번역이 계속 되는 거예요. 신뢰도가 언제 높아요? 수리시간 대비 가동시간이 높을수록 높아요. 수리시간 대비 가동시간은 언제 높아요? 고장시간 대비 가동시간이 높을수록. 그래서 보니까 고장시간이 있는데 가동시간이 없어. 근데 가동시간이 이렇대요. 그럼 또 바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작업시간 자체가 가동시간분의 고장시간 A 플러스 B분의 A인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고장시간분의 가동시간이 B분의 A잖아요. 맞죠? 이거랑 이거는 비례관계에 있다고 했죠? 이게 높을수록 이게 높죠? 이게 높을수록 이게 높은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맞죠? 왠지 알죠? 이거 양변에 A로 나누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A로 나누면은 1분의 1 플러스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높을수록 이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 결국 최종적인 번역은 뭐예요? 신뢰도가 높으려면은 수리시간 대비 가동시간이 높아야 된다. 수리시간 대비 가동시간이 높으려면 고장시간분의 가동시간이 높아야 된다. 고장시간분의 가동시간이 높으려면 작업시간분의 고장시간이 고장시간분의 가동시간이니까 고장시간 대비 작업시간이 높아야 된다. 맞죠? 그러면 이게 낮을수록 이 분수 비교는 660분의 600이 낮을수록 이 신뢰도가 높아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두 번째로 낮은 걸 찾으면 돼요. 그렇죠? 두 번째로 낮은 거. 작업시간 분의 고장시간이 두 번째로 낮은 값. 이걸 찾으면 돼요. 분수 비교해서. 그리고 이용률은 어떻게 해요? 평균 가동시간 마이너스 수리시간. 이거랑 비슷하죠?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마이너스 가동분의 수리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높을수록 이게 이용률이 낮아지잖아. 근데 지금 이용률이 가장 낮은 달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게 제일 높은 달. 가동시간분의 수리시간이 제일 높은 달. 이걸 또 보니까 가동시간분의 수리시간은 어때요? 가동시간분의 고장시간이에요. 아까랑 똑같은 논리로 이거 대비 이번엔 이거 대비 이 숫자가 590 대비 70 이 분수 비교가 제일 높은 값. 똑같은 걸로 바뀌죠. 뭐 두 개 찾으란 거예요. 제일 높은 값, 두 번째로 낮은 달. 이거 제일 높은 달, 두 번째로 낮은 달. 이거 두 개 찾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깔끔했죠? 이렇게 해석만 잘하면은 그냥 깔끔하게 되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그렇죠? 이것도 진짜 잘 만들었어요. 제가 좀 바꾸긴 했지만. 자, 그 다음에 19번. (2016년) 20년 동안 서울 시민 중에 19번 2016년 20년 동안 서울 시민 중에 수도권에서 이사 온 인원의 비중 5.1% 이하였다.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거 해석해보면 이거 합이 100이에요. 그쵸? 합이 100. 이사 온 다음에는 서울 안으로 이사 온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이 다음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사 온 곳은 다양하겠죠.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이사 온 사람은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되는데 11.2 맞죠? 11.2%인데
뭐의 11.2%예요? 이사 온 사람들의 11.2%예요. 맞죠? 이사 온 사람들의 11.2. 그러니까 45.3%가 이사 왔으니까 결국 서울 시민 곱하기 45.3% 곱하기 11.2%가 5.1%가 되냐 안 되냐 X에 그런 거죠. X는 신경 쓸 필요 없고 한마디로 그래서 결국 이거는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이건 또 어떻게 비교해요? 와 이게 5.1이 되는지 어떻게 계산합니까? 아까랑 똑같아요 논리. 여러분 계산하기가 어려우면 비교를 하세요. 어떻게 비교해요? 비교하기 쉬운 구조로 만드는 거예요. 5.1은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이제 돼요? 이제 비교가 돼요? 이거랑 비교하는 거죠. 이쪽에서는 10%가 안 되게 증가했어요. 이쪽으로는 10% 이상 증가했어요. 그럼 어때요? 이게 큰 거죠. 그럼 5.1 이게 5.1 이 밑에 게 5.1%였던 거예요. 5.1%가 그러면 안 되죠. 5.1% 이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5년 동안 한 번의 이사 경험이 있고 전세로 이사한 서울 시민 중에 이사 전 월세 기타로 거주했던 인원의 비중은 6% 이상이다. 전세로 거주했던 애들 중에 2.8 맞죠? 그러면 2.8 대 2.8가 나머지 31.7이랑 5.9, 37.6 맞죠? 37.6이랑 6%는 6 대 94예요. 이 배율을 비교해보면 돼요. 94 대비 6이 큰지 37.6 대비 2.8이 큰지 이걸 비교해보면 되죠. 그렇죠? 비교는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귿 함정이죠. 3번 교집합해야 되는데 11%는 뭐 2번 교집합 기준으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뭐 20번은 어렵지 않으니까 뭐 풀어보시는 걸로 할게요. 이걸 다 더해서 퍼센트를 구한 다음에 뭐야? 3, 1, 5를 곱해서 그 곱해서 나온 값이 이사세예요. 이사세인데 쟤네들만을 기준으로 잡은 이사세니까 전체 서울 시민 값, 전체 서울 시민 평균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45.3%의 이산 비율을 더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